다음은 피로감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하거나 열심히 공부한 뒤에 저녁 때쯤에 피곤한 것, 이거는 뭐 정상이죠. 하지만 아침에 딱 일어나면 또 상쾌해지고 활력이 넘치는 상태,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도 열심히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밤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막 피곤합니다. 힘들죠. 이런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피곤하다, 피로하다 이러면은 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간이 독소를 적절하게 해독하지 못할 때 우리 몸은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피곤하다 그러면은 꼭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아침에도 피곤하신가요? 만약에 상대편이 네, 아침에도 피곤합니다. 못 일어나겠어요. 이러면 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폐에 문제가 있으면 아침부터 계속 그냥 24시간 피곤한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의 기능은 호흡을 해서 산소를 흡수하고, 그리고 우리 몸에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우리 몸 온몸에 있는 조직과 세포들이 그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산소가 부족하니까는 그러한 에너지를 충분하게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자고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몸이 무겁고, 뭐 물론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아침 내내 피곤하죠. 24시간 피곤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폐가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어떤 분은 피곤은 하지만 아침에는 괜찮습니다. 오전에는 괜찮아요. 반짝해요. 살만해요. 근데 점심 먹고 나서 오후가 되기 시작하면 몸이 축축 늘어지고 피곤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자, 그 다음에는 수면 상태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녁이 되면 누우면 5분, 10분 내로 잠에 빠져드는 것이 정상이죠. 그리고 아침에 되면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누우면 잠은 잘 들어요. 근데 계속 깹니다. 뭐 두세 시간마다 한 번씩 깨야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유 없이 깨기도 합니다. 내가 왜 깼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잠이 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뒤로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죠. 또 같은 얘기입니다만 꿈을 너무 많이 꿉니다. 또는 일어나면 꿈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 다 잠을 잘 못 자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은 비위가 문제일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잘 깬다, 또는 꿈을 많이 꾼다, 꿈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그러면 비위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잠을 못 드는 경우가 있죠. 불면증이라고 그러죠. 현대인이 많이 갖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잠을 못 잡니다. 피곤은 한데, 자고는 싶은데, 눈은 무거운데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잘 수가 없죠. 이런 불면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복잡합니다. 세 가지가 연관이 돼 있거든요. 자, 이제 신문은 끝났고요. 기타 나머지 부분들도 체크할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온몸에 통증이 있는 부위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물론 앞부분에서 우리가 진단을 하시면서 말한 것을 제외하고, 혹시 말하지 않은 어떤 통증이 있는 부위가 있는지, 전신에서 어떤 통증이 있는 부위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깜빡하고 말씀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이거 치료를 위해서 왔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요, 다른 부분의 통증들은 말하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좀 습관이 됐거든요. 현대의학에서는 어때요? 과를 다 나눴잖아요. 무슨 과, 무슨 과, 무슨 과 나눴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안과 가가지고 배가 아파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자기가 치료하고자 하는, 여기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와가지고 낫고 싶을 때 자기가 원하는 목적이 있는 질병 외에는 말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디 통증이 있는 부위가 있는지 없는지. 왜 그럴까요? 우리는 반대잖아요. 우리는 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전통의학은 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 몸을 하나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전체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또 치료해주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뭐 어디 부위만 아프다 그래가지고 거기만 치료하는 이런 방식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저기가 이렇게 아프다 그러면은 그것과 관련된 소형인 인간 원리나 여러 가지 진단 방법을 이용해서 더 정확한 진단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신에서 통증이 있는 부위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샘플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약 200편 정도의 인강으로 진행되는 치료자 과정에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아래쪽에 있는 카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